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은 이제 리메이크. 이게 리메이크. 또 오리지널도 좋은데 네, 저도 사실 오리지널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의미도 있고요. 네. 네. 또 리메이크를 또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 리메이크 이게 개념부터 좀 얘기하자면 네. 이제 복각이란 게 있고 네. 리메이크를 좀 나누자면 음. 복각하고 리메이크는 좀 다르죠. 그쵸, 그쵸. 예, 아무래도 리메이크는 재해석의 여지가 훨씬 많은 거고 네. 복각은 재해석의 여지가 아주 적은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오리지널이 있고 복각 레플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리메이크가 있다고 이렇게 치면 사실 시장이 제일 큰 거는 뭐 리메이크라고 봐야죠. 예. 리메이크는 리메이크 안에서도 엄청 갈리는 것 같아. 음. 뭐 영감을 받은 것도 리메이크라고 할 수 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라프 시몬스나 해밀턴 랭 같은 경우 아니면 좀 넓게 봐가지고 뭐 저기 뭐 생로랑이라든지 지금 디올이라든지 에디 슬리먼의 핏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핵심 띠임 같은 거는 사실 빈티지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넓게 보면은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리지널은 뭐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의미는 뭐 그거 약간 판타지니까 그쵸. 그거는 뭐 주장하기 나름이고 근데 그 힘이 있죠. 아무래도 그 시간이 축적되면서 쌓인 힘이 있고 그리고 태생 자체가 이렇게 아첨하는 듯한 디테일들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시장한테 그냥 기능에 맞게 음. 박력 있게 배짱 좋은 디자인들이 단단한 원단감과 꼼꼼한 박음질로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뭐 50년, 100년 동안 잘 낡았어. 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은 그런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 패션 시장을 100으로 놓고 보면은 네. 그런 낡고 다른 그리고 비싼 오리지널들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고 기꺼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한 5 정도 되나? 음. 넉넉 잡고 5에서 한 7 정도 10 잡으면 좀 많이 잡는다 싶어요. 아. 그도 그럴 것이 뭐 호원이도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네. 뭐 지하철 타보거나 네. 아니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맞아요. 몰 같은 데나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항이나 가봐.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빈티지, 오리지널 빈티지 하나라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5 잡기도 힘들어. 1 잡기도 힘든가 보다. 그쵸. 저 공항에 그렇게 많이 나갔지만 공항에서 오리지널 빈티지 입고 있는 사람 거의 뭐, 한 저는 명도 못 예, 못 보죠. 봤어요, 저도. 한 명도 못 보고 그게 정말 대중적인 곳 아니에요. 공항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뭐 홍대나 이런 데 가봐야 개파카 한두 개 보고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일 잡기도 좀 빡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오리지널만 빨겠어. 근데 이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오리지널이 좋고 매력인 걸 아는데 이제 옷을 하나 이제 좋아하고 소비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 옷 자체의 매력과 가격과 이걸 소개한 어떤 가게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이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빈티지는 다 하나밖에 아, 없으니까 내가 이게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빈티지가 팔리지 않는 이유 중에 이 요소들 중에 한두 개만 고쳐주면 더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이걸 고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유니클로라든지 그런 어떤 대중적인 스파 브랜드들에서 걔네들도 어쨌든 레퍼런스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오리지널 레퍼런스를. 그 여기서 탁탁탁 이 10개 요소 중에 한 3개만 건드리면은 대중적으로 아주 쉽게 소비될 수 있는 옷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컬러. 아, 우리나라는 이제 올리브 그린 색깔. 네. 좀 싫어하죠. 국방색이라고.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 내 세대나 내 윗세대까지는 국방색 하면 약간 극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말요? 올리브 그린색이라는 말도 안 썼어. 그냥 국방색이었어요. 그냥 국방색이었지. 올리브 그린 색깔이라고 하면 올리브 드랩이나 올리브 그린인데 올리브 드랩은 조금 더 약간 모래 느낌이 많이 나고 올리브 그린은 이제 OG107이라고 불려지는 그 올리브 그린은 조금 더 선명하죠. 그린 컬러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컬러를 그런 올리브 그린 컬러에서 블랙이나 아니면 네이비나 대중적으로 아주 쉽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컬러로 바꿔주고 그리고 형태가 보통 좀 다 방방하잖아.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만져주고 현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격도 보통 개파카가 지금 뭐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10만 원 중반 초반으로 딱 만져주면은 소비를 할 수 있게.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산 사람은 내가 리메이크된 밀리터리를 산다라는 개념 자체도 없겠지. 그쵸. 예. 그냥 사는 거죠. 리메이크를 하는 이제 복각하는 브랜드들은 뭐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의 뭐 리얼 맥코이, 네, 맞아요. 리얼 맥코이. 버즈릭슨, 리얼 맥코이 뭐 이런 게 있죠. 뭐 토이스 맥코이 네. 또 뭐 일본의 많은 브랜드 뭐 웨어하우스라든지 등등등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에 아주 최대로 복각을 하는 애들이죠. 그쵸. 이제 복각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레플리카로 들어가면 복각률이란 걸 따져. 얼마나 철저하게 복각을 했느냐 고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형태 같은 건 다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형태는 다 잡을 수 있고 왜냐면은 뭐 내려오는 작지가 있을 거고 뭐 시방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옛날 재봉틀 같은 걸 구해요. 그쵸. 진짜로. 근데 실제로 일본에는 그게 많아. 그래요? 대부분 오래된 구직기라든지 재봉틀 같은 거 일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걔네들이 그걸 아주 집요하게 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과 함께 기계도 같이 오랫동안 낡은 거야. 거기도 이제 산업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제네레이션이 없다는 거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이거 꼬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봉틀 같은 거 갖다 쓰고 원단 최대한 비슷하게 짜고 그렇죠. 라벨 같은 거 똑같이 복각해서 만들어 놓고 아주 훌륭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너무 복각률을 세게 하면은 네. 좀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요? 가격도 비싸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그냥 사이즈가 여러 개 있다. 그죠. 그리고 컨디션이 좋다. 네.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시간은 안 먹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매력은 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경쟁 상대가 위로 붙으면서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예. 진짜. 근데 또 낡고 남 입던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가서 사겠죠. 그래서 사실 오리지널 빈티지만 입는 사람은 없어요. 예, 다 그냥 복각한 것도 입고, 그쵸. 그러니까 오리지널 빈티지만 좋아한다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굳이 왜? 그냥 좀 오픈 마인드로 섞어서 입으면 좋은데, 그렇잖아. 그리고 또 오리지널 빈티지는 또 그 좀 이렇게 보존돼야 될 가치도 있으니까 하나 갖고 그냥 복각 하나 사가지고 그거 신나게 입고 그게 좋지 않나. 걔네들 특히 일본 애들이 그 복각률에 집착하는 거 보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저는 그 재봉틀 얘기 듣고 이거는 진짜. 그건 너무 흔한 얘기야. 그래요? 그건 너무 흔한 얘기고. 뭐 그래서 막 그 재봉틀을 사러 어디로 갔다느니 뭐 썰 푸는 것들 재밌고요. 뭐 리얼 맥코이랑 토이스 맥코이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가 한번 커뮤니티에서 털린 적이 있어. 왜요? 얘 이것도 모른다고. 아, 물론 잘은 몰라. 그 모르는 건 맞아. 근데 대충은 알아. 원래 이제 뭐 리얼 맥코이가 막 그게 그 뒷이야기가 많아요. 막 그게 경영이 아들 세대로 넘어오면서 걔네가 막 무슨 도박빚을 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되게 그 핵심 DNA를 갖고 있던 그 토이즈 맥코이를 만든 그 할아버지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토이즈 맥코이를 차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얼 맥코이 매장 가보고 토이즈 맥코이 가보면 너무 달라. 아 진짜요? 옷은 비슷한데 일단 볼륨 자체가 너무 다르고 토이즈 맥코이는 가면 무슨 조그마한 개천 같은 거 옆에 있어. 아 그래요? 뭐 진짜 매니악하게 돼 있어. 가면 매장도 그러니까 역삼 수박 정도 되려나? 진짜요? 뒤에 작업실이나 창고 같은 거 조금 있고 절대 카인드하지 않고 가면은 손님도 별로 없고 있다면 일단 A2 자켓 입고 있고 그 오토바이 타고 빈티지 할리 타고 온 아저씨들이 A2 자켓 입고 와가지고 뭐 또 살려고 하고 막. 뭔가 이런 매니아층? 매니아층이 분명 사람들한테는 있죠. 예. 토이 메커지가 뭔가 좀 더. 더 있죠. 가격대는 그렇게 차이 안 났던 걸로 기억해요. 아 정말요? 예.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안 났고 그리고 막 원래 토이스 맥코이가 리얼 맥코이 안에서 피규어를 담당하던 라인을 갖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원래는 같이 있다가 이제 나온 거고 지금은 아무 상관없고 리얼 맥코이나 토이스 맥코이 이런 그러니까 레플리카 브랜드들은 네. 점점 하향의 길을 가고 있죠.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층이 그냥 형성돼서 굳어져 버려서 그래요. 소비층이. 이렇게 퍼지지 않고. 유입이 안 돼서 뉴비가 유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근데 진짜 막 가격이 너무 산으로 간 오리지널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피사사 몽키 팬츠 같은 것들.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거 뭐 데드스탁 300만 원씩 하니까. 근데 리얼 맥코에 가서 하면 한 40만 원이면 사니까 뭐 그런 거 진짜 살만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니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면은? 유니클로 뭐? 아 그 뭔가 이거 너무 비싸고 뭔가 그런데 그거를 좀 싼 가격. 뭐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그러니까, 사이즈를. 그러네요. 그냥 다 낡아 빠진 거 구해도 뭐 최소 60만 원에서 80만 원 줘야 되는데 너무. 뭐 그 정말 오리지널이 원하는 사람 아니라면은 그런 거 사도 좋지요. 리얼 맥코에 가도 재밌어요. 리얼 맥코도 여러 가지 라인이 있으니까. 네. 볼파크라는 스포츠 라인도 있고 조맥코이, 데님류도 있고 부코 가죽도 있고 막 등등등등. 가면은 한 3시간 놀 수 있습니다. 오. 돈만 있으면. 정말. 이거에 반해서 뭐 더블 RL 같은 거는 리메이크라고 봐야죠. 더블. 더블 RL은 복각에 전혀 관심 1도 없고요. 그냥 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에디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미군하고 영국군하고 막 섞여 있고 막 그래요. 육군하고 해군하고 섞여 있고. 걔네가 알바야? 예쁘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더블 RL은 이제 핵심 띠이 뭐가 있냐면은 밀리터리, 바이크, 워크웨어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빈티지로서 이렇게 핵심 띠들이 있는데 아주 잘하죠. 너무너무 잘하죠. 특히 저는 아무래도 태생이 미국이다 보니까 네. 그 웨스턴들을 건드릴 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매니악하고 얼마 전에 저기 신사동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한 층을 통째로 더블 RL을 가져갔거든. 걔네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조그만한 그 3층에 남성복 한 짝에 조그만하게 있었을 때도 매출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더. 그럼요. 예. 그냥 뭐 100억 단위예요. 1년 매출이. 그냥 100이 아니라 그냥 100억 단위예요. 수백억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아주 막 500억 이상 될 것 같진 않고. 저는 더블R 매장 가면은 이제 그냥 그 매장 안에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미쳤지. 천장이라든지 네, 그냥 미쳤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미쳤고 그거 본사가 다 컨펌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근데 재밌는 거는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는 몇 안 된다. 음, 간지를 내는 거야. 아,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야, 내가 거기 그 환풍기에 먼지 낀 것까지 디테일 잡아놓은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정말 잘하고 또 실제로 이제 도쿄나 해외에 있는 WRL 매장 가면 정말 기가 팍팍 아, 주죠. 진짜 기가 팍팍 어마어마하죠. 주고. 일단 도쿄 WRL 매장 가면은 피팅룸이 뭐 거의 연남 수박만 했으니까 맞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걔네도 옷도 정말 근사하게 입고 네. 있고 그런 애들이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죠. 걔네들은 이제 그거를 편집하는 거죠. 자기의 취향대로 요소를. 그래서 실제로 WRL에는 그 패턴 자체가 방방한 것들은 잘 없어요. 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리메이크 하는 데가 또 뭐가 있을까? 넓게 봤을 때는 이제 캐피탈하고 뭐 비즈빔 캐피탈. 같은 아, 것들, 그쵸. 예, 걔네들은 재해석을 많이 하죠. 걔네들은 이제 일본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러니까 민속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이제 아메리칸 빈티지라는 아이덴티티를 이제 에디팅을 해서 조합해서 재창조를 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리메이크죠. 캐피탈 매장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정말요? 되게. 이게 맨날 가면은 사실 내가 캐피탈 옷을 사 입는 사람은 아니잖아. 비즈빔도 그렇고. 그쵸, 그쵸. 굴러 들어오면 주워 입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고 매장 자체를 공부하려고 브랜드 공부하려고 가야 되는데 동선이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야. 그쵸, 뭐 사실 그래서 안 나오는. 근데 또 몰에 있는 거 가긴 싫고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로드 매장을 가야 되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둘 다 가봤는데 비즈빔하고 캐피탈. 어, 비즈빔 가장 강렬했던 건 비즈빔이었고요. 어. 그 기로 누르는 게 있어요. 그 무심한 직원들과 친절하지만 그 무심한 직원들. 아 그래. 네. 그 높은 그 층고와 그냥 모든 것들이 뭐 하나 가격표 보면 이제 몇백인. 근데 캐피탈은 은근히 싸다. 네, 캐피탈은 되게 가격 괜찮아. 그래서 어. 샀어요. 저는 캐피탈에서 어. 뭐였더라? 가방 같은 거 하나 사고 같이 간 친구도 이제 자켓 하나 샀는데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은근히 괜찮아. 네. 그 비즈빔도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아, 살만합니다. 한국은 일단 관세를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이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도매가로 홀세일 프라이스를 시원시원하게 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못해도 반값에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 관세도 내고 그쵸, 뭐 그래야지 배송비도 뭐. 내고 네. 하고 다만 25% 30%라도 남길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비즈빔은 실제로 현지에서 사면은 아주 시원하게 싸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텍스프리도 받을 수 있다면 더 괜찮을 거고. 근데 걔네들 어마무시하죠.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봅니다. 걔네들도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우리 부산의 올리언스라고 아, 네. 예, 종윤이가 이제 걔 되게 잘해. 네. 근데 걔가 이제 그 브랜드 자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리메이크였거든. 밀리터리를 뜯어서 네. 그걸 재해석하는 거야. 음, 그래서 걔는 이제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복각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영국군 수목 복각한 게 되게 좋았고 아, 그것도 진짜 비싸거든. 그것도 기냥 200만 원씩 하거든. 그런데 이제 걔는 이제 패치워크 느낌을 많이 내고 아, 그리고 그쵸. 좀 기본적으로 이제 팬층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과감한 디자인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스웨스를 두 개를 붙였는데 목구멍이 두 개라든지 저는 안 사죠. 미안하다 종윤아. 근데 종윤이네 얼리언스 같이 되게 오리지널 파츠를 가지고 되게 모순인 거지. 이 부자재 원자재는 다 빡센 오리지널인데 만들어 놓은 거는 아예 뭐. 되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원자재 부자재는 되게 보수적으로 선택하고
디자인 같은 거는 되게 진보적으로 가는 거죠. 그 모순이 있죠. 걔 만드는 거 되게 집착을 해. 잘 만들려고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샘플도 엄청 많이 보고 원단도 좋은 거 많이 보려고 사서 해보려고 하고 잘합니다. 대표님 나중에 그런 복각이라든지 관심 있으신가요? 없죠. 아 없으시죠? 예, 없어요. 근데 한다면 리메이크라기보다는 네. 복각 쪽에 가깝겠죠. 음, 복각이라고 말하면 좀 우습고 만약에 이제 제가 브랜드가 강화된다면 그냥 바라는 거는 이제 비즈빔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걔네 아메리칸 빈티지,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리칸 트레디셔널하고 네. 이제 자기 그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섞어 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직을 따라간다면 이제 한국의 이제 조선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한다면은 헌트를 하고 싶어요. 헌트를. 예. 헌트에 한국적인 게 있다는 건 아닌데 네. 헌트가 그러니까 재밌는 그러니까 카피한 걸 카피하는 거죠. 음, 카피를 하고 싶고 헌트를 베이스로 여기에 조금 조선적인 것과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를 좀 강화시킨 어떤 브랜드를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옛날 헌트 옛날 라벨을 지금 복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 저작권 이런 거에는 안 걸리나요? 틀어야죠. 어느 그쵸, 부분을. 예. 예, 어느 부분을 틀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오마주라고도 할 수 있고 음. 이걸로 내가 떼돈을 벌면 본사 측에서도 배가 아프겠죠? 내 건데 얘가 가져가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코 묻은 돈을 가져가면은 이렇게 엉덩이 쳐줘요. 아, 그래 고생한다. 그거 그 용돈 벌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작권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힙합 아티스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굴 쓰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상관 안 해. 수만 장 팔면은 그때 근데 너 이거 내 거 썼더라 이렇게 메일 한 통 오는 거죠. 근데 그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 왜냐면은 이제 너 졸라 팔았어? 그러면 수수료 거기서 몇 프로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떼돈 뜯깁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 옛날에 이제 일본 영화나 이런 게 헐리우드에 많이 안 들어왔을 때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그대로 베껴가지고 만들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뭔가 미안해 이러면서 좀 주고 용돈 근데 챙겨주고. 막상 감독은 행복했다고 본인이 오리지널 만드는 돈보다 10배를 더 벌었다 그 돈으로 땡큐죠. 그래서 이거는 또 카피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데 네. 이런 거야. 오리지널이 있어. 오리지널이 있고 그거를 누가 복각을 했어. 이건 카피 아니야. 카피인가 카피지 않아 그래도 카피는 카피죠 근데 아니지. 이거는 아니네. 그냥 레플리카인 거야. 그럼 그리고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자인에 공공성이 있어요. 그 오리지널 그죠 그거는 이제 누가 갖다 써도 되는 거야. 그쵸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임스체어 같은 것처럼. 그럼 임스체어가 그게 실제로 저작권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게 묶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많잖아요. 을지로에 가면 졸라 많잖아. 그만큼 공공성을 떠버린 거죠. 대중들한테 인식이 될 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서 치노다. 네. 오리지널 오피서 치노다. 이걸 복각했다. 이건 카피라고 맞아요. 하긴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레플리카. 복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리얼 맥코이가 복각한 오리지널 그 오피서 치노를 우리나라 브랜드가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 그건 카피예요. 네, 그건 카피예요. 아니면 밝히든지 리얼 맥코이 거를 오마주했다. 좀더 싸게 아니면 리얼 맥코이를 복각했다라고 밝히든지 그래도 비난받을 여지가 있어요. 근데 리얼 맥코이 패턴을 시방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만든 이건 카피인 거죠. 대신에 오리지널을 두고 리얼 맥코이랑 똑같이 재해석을 했다? 그건 카피가 아니죠. 네, 그죠. 그거는 복각인 거예요. 복각인 거죠. 아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각한 걸 복각하면 카피예요. 오리지널을 복각을 아무리 해도 카피가 아닙니다.
뭐 리메이크도 마찬가지죠. 리메이크도 이게 어떨 때 보면 되게 즉흥 연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즈에 있어서 즉흥 연주도 나름의 다 연습해 놓은 어떤 패턴들의 조합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미친 듯이 영감을 받아서 막 안 치던 걸 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이런 래퍼들도 프리스타일 하라고 딱 시키면 자기가 숱하게 썼던 어떤 연습장의 가사들을 조합해서 이게 우르르 나오는 거잖아. 요렇게 후다닥 이렇게 비트에 맞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들이 누군가의 카피일 수도 있어요. 일단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리메이크도 나름의 먹히는 로직들이 있거든. 제일 흔하게 얘기하면 니들즈의 리빌드, 뭐 체크 셔츠들 겁나 쪼개 붙여놓은 것들 있죠. 네. 뭐 단차 알아요, 나가지고 그런 것들도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건 100% 카피죠. 그런 거는. 그런 건 100% 카피라고 보면 됩니다. 니들즈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하는 리메이크 브랜드죠. 정말 잘한다고 봅니다. 비싸서 그렇지. 실제로 얼마죠? 그냥 일반 뭐가 얼마냐고? 니들즈. 너무 다양하지. 몰라 나도 안 사봐서. 트랙 팬츠 같은 거 한 40만 원 안 하나? 오. 비싸네. 매력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으로 히트를 치는 거는 이유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약간 마이너한 걸 선택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일본에 바행 가면 네. 정말 니들즈 매물로 나온 거 많이 있거든. 네. 값도 안 싸. 이렇게 많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매물이 많다는 거는 아, 지나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막 싸면 몇 개 갖고 와서 팔 텐데 싸지도 않으니까 못 건드리는데 그 중에 마이너한 게 있어. 그거는 제가 좀 건드리죠. 요번에 제가 이제 턱시도 팬츠 같은 거 하나 갖고 왔고요. 네. 검정색에 보라색 벨벳이 되어 있는 그것도 바로 팔렸고, 그리고 여기 플린지가 달려있던 웨스턴 느낌의 네. 저지가 있었어. 저지 트랙 팬츠인데 네. 여기 그거는 제가 지원이 줬고요.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넓게 보자면 오리지널 빈티지에 영감 안 받은 브랜드들은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다 뭐 사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얘기할 만하고 아니면 네오라고 얘기할 만한 애들은 그런 오리지널리티에 영감을 받은 브랜드에 영감을 받은 애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오클리 같은 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죠. 요즘 컨템포러리한 브랜드들 보면 너는 뭐 관심 있는 브랜드 있니? 저는 언제나 비즈빔이죠. 비즈빔 네, 최고죠. 저도 그냥 비즈빔은 미친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나카무라. 네, 맞아. 무슨 나카무라 히로시 나카무라인가. 잘생겼어. 맞아요. 되게 잘생기고 1년에 3분의 1만 일본에 있대요. 3분의 2는 돌아다닌대. 멋있다. 이제 고물차 타고 건강하게. 고물 바이크 타고 이제 수집하러 다니는 거죠. 멋있다. 그 사람은 알래스카에서 유학 있는 집 자식이거든. 아, 알래스카에서 유학을 했어요. 진짜요? 그게 엄청난 뭔가 자양분이 그러니까요. 됐겠죠. 지금의 브랜드에. 지금도 저희 비즈빔 신발 하나랑 토트백 하나 있는데 무지막지합니다. 특히 토트백은 빨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아예 이제 매장 가면 비싼 것들 벽에 걸려 있는 거. 네. Can I see? I will buy. 진짜 멋있었어요. 한국의 리메이크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한국의 리메이크 브랜드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는 없네. 네, 저 모르겠어요. 복각 브랜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잘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슬로죠. 네, 아까 전에. 네. 네. 오슬로는 뭐 그 OG107 퍼티그 팬츠로 진짜 유명한데 걔네들도 형태를 두 가지로 내요. 오리지널 핏은 되게 방방하고 조금 이렇게 레귤러 핏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조금 더 이렇게 좁게 나오죠.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 만들고 그걸로 얼마 벌었을지 궁금해.
도대체 이 바지 하나로 얼마를 벌었을까? 또 이제 리메이크 복각하면 데님을 또 빠질 수가 없는데 LVC는 복각이죠. 아 그죠. LVC도 LVC 복각, 웨어하우스 복각,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다 뭐 레졸루트 이런 애들도 다 복각이라고 봐야죠. 짱, 그 일본의 웬만한 브랜드 데님 좀 만든다는 브랜드들은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또 안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지마 진즈라고 있는데 알아요. 미쳤어요. 그거 빨아가지고 헤비온주는 진짜 말려서 세워놓으면 서 있으니까 안 비싸. 20만 원이면 살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뭐 오리지널이나 레플리카나 아니면 리빌드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 본능적으로 그 이제 과거의 아름다움에 더 많이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완전 새로운 디자인 내놓으면은 정말 리스키하잖아. 맞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빵 같은 느낌이 있죠. 약간은 있죠.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래서 LVC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어. 나 오늘 50년대 리바이스 살 수도 있어. 지금 끝나고 바로 보러 갈 거야. 아 진짜요? 대박. 50년대 501 5551 스토리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민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쓰면 안 됐는데 네. 지금 에르메스 시계 바잉하느라고 돈을 또 많이 좀 쓰고 그 다음에 팔러에서 요번에 트위드 자켓 나와가지고 네. 그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게 한 90만 원 정도 되거든. 그리고 이 리바이스가 수백만 원이니까 그럼 내가 순식간에 이거 지금 몇백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한번 고민을. 근데 그 오리지널 50년대 리바이스 501은 약간 매물 딱 떴을 때 네. 약간의 사명감? 이거는 근데 뭔가 수박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한국에 떴어? 그러면 내가 이거 진짜 안 깎고 그냥 산다. 또 기대가 되네요. 내 사이즈였으면 좋겠지만 오. 제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아 저런.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우스운 게 네. 크로마츠에서 80년대 90년대 리바이스에다가 십자가 패치 박은 거 100만 하잖아요. 1,000만 원이야. 네, 그러니까요. 반값이야. 그냥 오리지널이 50년대 오리지널. 그러면 진짜 맞죠. 그거는 조금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으로 접근하면 사실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우스워지는 거야. 네, 뭐 오리지널도 좋고 리메이크도 좋고 레플리카도 좋고 하지만 카피는 좀 고려해 보십사. 끝. 네. 아까 그 복각하고 리메이크 얘기하면서 꼭 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얘기를 못해서 지금 끝나고 제가 추가 촬영하는데 결국 그 오리지널이냐 리메이크냐 아니면 레플리카냐 이걸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냥 그 감동이지 않을까. 감동이 오기까지 그 작업을 했다면 그거는 진짜 레플리카나 리메이크라도 아무런 어떤 뭐랄까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물건을 팔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각률이 얼마나 높은지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리메이크도 뭐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뭐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순 없지만 그 고객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정말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감동이다 하는 정도의 작업물들이라면은 오리지널이면 어떻고 리메이크면 어떻고 레플리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리지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오리지널이면 뭐예요? 감동이 없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되고 낡았다고 해가지고 다 감동이 있는 옷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태에서 오는 느낌, 아니면 밸런스, 원단에서의 낡은 느낌, 페이딩 등등등, 이제 사람들은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이게 진짜 미친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옷인 건지. 그거를 가려야죠. 그래서 오리지널도 감동이 없다면 뭐 오리지널이라고 빨아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